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영상을 준비해왔냐면 우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왜 우버 택시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버 택시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버의 지금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우버의 긍정적인 내용은 기사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서 앞부분은 안 보시더라도 뒤에 부분은 꼭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우버가 점유율을 못 끌어올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우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일 텐데 플랫폼의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좀 잊은 느낌이 있어요. 플랫폼의 기본적인 본질은 먼저 판매자가 입점하고 그 후에 여기 좋은 걸 많이 파네? 하고서 구매를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구매자를 먼저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근데 한번 기사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기사님들 중에서 카카오 택시 앱이 없는 분을 보셨어요? 거의 못 보셨을걸요? 있다고 해도 정말 드물어요. 한 1000명에 1명 될까요? 근데 우버 택시 없는 분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죠? 그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우버가 불편해요. 아마 기사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우버가 너무 불편해. 물론 불편해도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손님한테 기사의 위치는 보이지만 기사한테 손님의 위치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버 같은 경우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님의 위치가 기사한테 보여요. 이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불편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로 불편한 게 볼륨 조절도 안 돼, 내비 경로 설정도 안 돼,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엔 손님이랑 통화, 문자가 1차원적으로 직관적으로 잘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버는 전화랑 문자도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켓에서 기사용 앱을 보시면 우버가 다운로드가 1억이 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만 쓰는 앱이 아니고 세계 공용으로 쓰는 앱을 한국 택시에 접목시킨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콜이 뜨면 카카오 같은 경우엔 부담 없이 받거든요. 근데 우버는 웬만큼 좋은 콜이 아니면 조금 손이 안 가죠. 아마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는 우버가 아니고 우티였거든요. 티맵이랑 연동해서 같이 하던 거였는데 오히려 그때 편의성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카카오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카카오 손님용 앱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카카오는 택시만 하질 않아요. 주차장, 항공 예약, 버스 예약, 대리, 바이크 뭐 별의별 걸 다 하거든요. 근데 우버는 택시 하나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랑 우버랑은 애초에 경쟁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생태계 확장성에서 카카오가 절대적 우위를 잡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앱이 있어요. 손님용 앱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디 주차장 들어가기도 편하고 택시 부를 때도 쓰고 가끔 대리 부를 때도 쓰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필수 앱처럼 자리 잡은 그런 게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엔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자, 택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매일마다 타는 사람들 보셨어요? 나도 택시를 하지만 내 입장에서 택시를 맨날 탄다라고 하면 나도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싸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매일마다 탈 만큼 저렴한 금액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을 지저분하게 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아무 앱이나 막 깔아두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조금만 내가 안 쓰는 앱이면 바로바로 삭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택시를 탈 거야. 근데 카카오를 막 이렇게 불렀는데 카카오가 안 잡혀. 뭐 다른 거 없나? 해서 찾아봤더니 우버가 있는 거야. 한번 설치해볼까? 해서 우버를 써보는 거예요. 콜이 잡히든 안 잡히든 며칠이 지나면 그 앱을 삭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택시를 탈 때 카카오를 불렀는데 카카오가 안 잡혀. 뭐 다른 앱 없나? 우버. 저번에 탔었지? 설치해볼까? 또 설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우버 앱이. 그런데 이 상황에 기사들이 우버콜보다 카카오콜이 편하다고 선호를 해. 그럼 더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들 입장에선 택시가 안 잡힌다, 카카오보다 안 잡힌다 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럼 우버는 이대로 절대 가능성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최근에 우버의 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보면서 충분히 성공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거든요.
자, 첫 번째로 우버가 최근에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월 4,900원 구독을 하면 평점이 4.8점 이상인 기사, 그리고 가까운 기사, 이렇게 매칭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기사님을 먼저 보내주고, 그러고서 배차가 안 되면 그 평점 4.8 이하의 기사를 후순위로 배치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시스템이고, 사용한 택시비의 최대 10%까지 페이백을 해주는 전략을 썼더라고요. 나는 이거 아주 좋다고는 보는데 여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구독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네이버랑 또 협업을 했다, 이런 거는 아주 좋다고 보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기사들이 콜을 잡고 수행할 수 있는 동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기사한테 좋은 게 딱히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더 평점을 관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손이 안 가게 돼요. 먼저 제 생각에 이 기사들한테 이 콜을 받아야만 되는 동기부여를 좀 만들어주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이유, 최근 뉴스에 나왔는데 호출료를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택시가 안 잡히면 손님들이 호출료를 3,000원을 내잖아요. 근데 우버가 이거를 5,000원으로 인상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좋냐면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콜을 받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야 잠재적으로 택시비가 인상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엔 이 돈은 정직하거든요. 돈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단돈 100원이라도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원래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앱의 불편함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경주랑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버가 시간 단위 대절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요. 저는 그 방향성 아주 훌륭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우버 콜을 웬만하면 좀 잡아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금이 어떻게 되냐면 1시간 대절하는데 기본 요금 27,000원이에요. 그리고 추가 요금은 킬로미터당 800원, 그리고 시간 초과 시 1분당 500원이에요. 이건 일단 기사들 입장에서 아주 합리적인 금액이에요. 그리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택시를 이용을 해야 돼. 근데 나갈 준비도 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 준비하면서 호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양심 없는 사람들은 그래놓고 기사를 그냥 기다리게 하거나 그냥 취소하던가 하겠지만, 아직도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그 자기가 늦으면 좀 미안해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7시 반인데 내가 8시쯤에 나갈 거야. 근데 이런 대절 서비스를 이용하면 택시는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8시에 나갈 건데 기사가 지금 와 있다고 해도 나는 이 대절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사가 기다린다고 내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손님 입장에서도. 지금 7시 반이고 내가 8시에 나갈 거지만 지금 대절 서비스로 지금 호출을 했다고 하면 뭐 기사가 30분을 기다리든 말든 나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받았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돈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불만 있는 게 뭐예요? 시간당 매출이 안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다리던 말던 그 일정 금액을 보상해준다라고 하면 나는 기사들이 절대 불만을 안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당 27,000원이 안 나오는 지역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버가 이런 시스템을 해준다? 나는 기사들 아주 땡큐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고 뭐 앱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도 돈이 낸다고 하면 기사들은 무조건 합니다. 저는 이런 IT 기기나 요즘 문물 같은 거에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런데도 우버 앱은 쓰기에 불편한 게 있어. 근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우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 최종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우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솔직히 모르죠. 호출료나 대절 서비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 호출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카카오가 한다고 하면 욕을 뒤지게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우버가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욕을 좀 덜 먹지 않을까, 안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는 기사들한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공하려면 제 생각엔 기사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일단 기사들이 콜을 잘 받아줘야 소비자들도 우버로 점점점 진입을 할 거고, 그래야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좀 콜을 받아줘야
받아줘야 돼. 그리고 나도 택시를 하다 보니까 이 카카오에 대한 여론을 알고 있잖아요. 나는 공식적으로 뭐 카카오 뭐 이렇다 저렇다 욕을 할 마음은 없는데 기사님들한테 카카오 택시의 여론은 정말 최악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호출이나 뭐 대절 서비스 이런 내용은 좀 차치하더라도 기사님들이 그렇게 카카오가 싫으면 우버를 좀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경쟁도 하고, 카카오가 독점하는 거 싫으시다면서요. 카카오가 독점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2등 업체가 좀 성장을 해줘야 카카오도 좀 변하거든요.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우버를 지금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그동안 카카오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정적으로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좀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따지고 보면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았던 게 일방적으로 손님 친화적인 정책을 정말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저희 발신번호 표시 제한 있죠? 이거에 대해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이거 처음에 기사님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카카오에서는 먼저 손님들의 번호를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가려주고 추후에 기사들의 번호도 가려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되면서 기사가 손님한테 전화를 하면 기사 번호가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손님 번호는 노출이 안 되죠. 물론 카카오의 입장도 이해는 해요. 그런 민원이 있나 봐요. 기사가 실제로 여자 손님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 보호 차원에서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그럼 기사는 괜찮냐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런 전화를 받아봤어요. 아니 나 자고 있는데 지금 택시 운행하시냐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전에 택시 탔던 사람이래요. 그럼 기사는 보호를 안 해줘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카카오한테 제일 불만이었던 건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버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기사들한테 친화적인 정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일반 콜이 사라진다라는 그 영상에 보시면 앞으로는 가맹을 해야지만 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기사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버는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호출료 인상 그리고 시간 단위로 택시를 대절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충분히 기사들한테 합리적이고 친화적인 정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서비스가 좀 원활하게 되려면 일단 수락률이 좋아야 되고 기사들이 확실히 사용을 해줘야 이런 게 정착이 되거든요. 아마 이런 거를 해도 저는 우버는 욕을 많이 안 먹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배달 시장을 보면 사실상 쿠팡이 배민을 추월했어요. 1위는 이미 쿠팡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배민만 사람들이 죽어라고 욕을 해요. 이미 사람들한테는 배민이 이 배달업계의 독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1위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달 문제만 나오면 무슨 배민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나는 이 우버가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결국에 욕을 먹는 건 또 카카오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난 우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기사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우버가 이런 서비스가 원활하게 되고 수락률이 오르고 점유율을 뺏어오면 결국에 카카오도 이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좀 더 기사들한테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버를 사용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